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장 모시고 2024년 새해 설계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미항의 도시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합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시정을 운영해 오고 계신데요. 인사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시작을 그 누구보다 바쁘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출발하셨을까요? 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새해 첫날부터 아침 일찍 시민들과 같이 일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새해 첫날 소 요트 경기장에서 시민들과 같이 해맞이를 했습니다. 일출을 보면서 우리 여수 시민의 행복을 기원했고요. 또 앞으로 달라질 여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취임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임기 중반이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에는 우리 여수를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궁리하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그 궁리하고 노력한 그것을 거침없이 실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 되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반대로 성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되돌아보시기에 만약에 지난 한 해에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 한 가지씩 꼽는다면 어떤 점 꼽으실까요? 일단은 아쉬운 것은요. 여수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선정됐는데 모자 보건법이 개정돼서 지금 바로 작년에 시행을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운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기억나고 좋았던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2년 7개월 뒤에 우리 여수는 2026 세계 선박람회 세계 최초로 선물 주제로 한 박람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박람회 준비 성공 개최 기틀을 마련했다. 조직위원회도 출범했고 다음에 범시민 준비위원회도 출범했고요. 그것이 있고 또 하나 2012년 세계 박람회 이후에 10여 년 동안 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했는데 박람회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그 관리 주체가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꿈만 같았던 금오도까지 해상교량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올해 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네, 다양한 성과들 짚어주셨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여수시의 5개만을 중심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한 추진 계획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수만 르네상스가 뭐야? 네. 너무 막연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여수는 지금 1,500만 관광시대를 열었거든요. 2012년 박람회 이후에. 그런데 오동도 다음에 박람회장, 해양공원, 돌장까지 이 여수의 관광 콘텐츠가 전부 이렇게 여수 동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장기 체류자 1박 2일뿐이 못 오지 2박 3일, 3박 4일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수는 지금 5개만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해안의 그 찰랑찰랑 파도 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 여수해만 그리고 그 호수같이 잔잔한 남해안의 바닷가를 정취를 이끌 수 있는 가망만 그리고 썰물이 됐을 때는 끝없이 겹벌이 펼쳐지는 서해안을 닮은 여자만 이런 아름다운 5개의 음악을 갖고 있는데 네. 이 5개의 음악을 중심으로 그 만의 특색에 맞게 개발해서 여수 관광의 동쪽에 집중된 것을 균형 개발을 하자. 결국은 여수의 균형 개발이죠. 또 관광도 그 균형 개발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반기에 영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2026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선 박람회 개최 준비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요. 최근 조직위가 출범을 했는데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이제 정식 출범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아마 올 10월이 돼야지 한 69명 정도 해서요 정식으로 이제 출범할 겁니다. 아무래도 국제 행사인 만큼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도해서 이렇게 박람회를 이 사업을 준비할 텐데요. 서울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 조성이라든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콘텐츠 연출 이런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잘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행사장 조성인데 네. 돌산 진모지구 주 행사장은 지금 평탄화 작업을 작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기반 조성이 완료되면은 본격적으로 박람회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부부 행사장은 3군데가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장, 그다음에 계도, 금오도. 근데 계도나 금오도도 지금 그게 콘텐츠에 맞게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박람회 개최 시기가 한 번 변경이 됐던 걸로 아는데요. 이에 따라서 파급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신다고요? 네. 당초에는 2026년 7월 한 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잼버리 사태 때 네. 있어가지고 이 정부에서나 또 도에서 야 박람회 시기를 좀 늦춰봐라 해서 아무래도 그 우기를 피해서 7월에서 9월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박람회를 한 달만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다. 네. 그래갖고는 충분히 준비한 효과가 없으니까 기간도 늘리자. 그래서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그 하고요. 또 박람회 기간도 2달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한 달 했을 때는 관람객이 한 200만 명 올 것이다 했는데 2달을 하게 됐기 때문에 한 300만 명 이상이 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약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 달보다는 2달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섬 주민 소득 창출에도 많이 기여할 걸로 그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와 전라남도 지역민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정부하고 전라남도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 박람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 12월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때요. 우리 고기동 행안부 차관님이 오셔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박람회를 지원하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김영록 도지사님도 전라남도와 여수가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하겠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함께 연계 사업을 한 1,000억 원 이상으로 하자. 그래서 이 파일을 키우자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 시의회나 정치권에서도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결집된 역량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우리가 2012년 세계 박람회 때 엄청나게 이렇게 성공을 해서 지금 여수가 이렇게 발전했는데요. 네. 그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여수가 365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그 숫자에 맞춰서 365명으로 또 작년에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봤잖아요 우리가. 네. 2012 세계 박람회를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대박 날 겁니다. 네, 무엇보다 이 세계섬 박람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1 브릿지 개통이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 시기를 맞춰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올해도 한 680억 정도 정부 예산이 이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2027년 11 브릿지가 전부 완성되는 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026년 9월에 선박람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하면 개인적인 욕심은 당겨보려고 그러는데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계도까지는 아마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여튼 다 연결돼서 임시 개통이라도 되도록 노력은 해보려 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 터널도 관심이 참 많은데요. 네. 해저 터널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죠. 추진 상황이나 또 해저 터널 개통에 맞춰서 여수시에서는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여수남해 해저 터널은 경기도 파주에서 그리고 부산까지 L자형 그렇게 국도 77호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긴 국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긴 국도가 남해하고 이렇게 여수가 이렇게 끊어진 데가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우리 여수하고 남해는 우리 남해안 관광의 중심, 또 남해안
관광 산업의 중심이 될 겁니다. 현재 저 상반기에는 지금 뭐 재해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또 하반기에 그 토지 편입 토지를 다 보상한 함에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요. 이제 시작될 텐데 우리 여수는 이제 뭐 그래요. 뭐 여수남해 해저 터널이 되면은 뭐 남해는 준비를 많이 해서 남해가 발전이 엄청 되고 여수는 그렇지 않냐? 예,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해하고 여수는 정말 동방 발전할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여수는 지금 가장 문제가 해저 터널이 되면은 해저 터널하고 도심권을 잇는 연결도로의 확충에 주력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오천산단에서 만성리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엑스포장까지 말의 2터널 우회도로를 지금 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해저 터널로 여수 관광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여수세계 박람회장 운영 주체가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의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네, 일단은 1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그 박람회장 운영 주체를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치열했어요. 정말 소모적? 글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데 박람회법이 개정돼서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이렇게 운영 주체가 확정됐기 때문에 25년까지 한 3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박람회장 개발의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낼 것인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여수 시민들이나 여수시에서는 여수가 중소 마이스 도시로는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제적인 대형 마이스를 하려고 하는데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한 3,000석 규모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큰 행사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좀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광양 항만공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협약서에다가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한다 하는 걸 그냥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그 문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설치되고 다음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고 또 크루즈 터미널을 갖추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여수는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뭐 마이스 도시를 넘어서. 네. 네, 그리고 또 작년 여수시가 마이스 산업 분야에서 빛을 발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세상에 우리 여수시가 작년에요. 지방도시로서는 1,356건의 마이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집계한 것만. 하루에 4건 이상 마이스 행사가 열렸다는 것인데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그 대형 컨벤션 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마이스 산업들이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다 마이스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마이스 산업의 선결 조건은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작은 지방도시로서 2012년 이전에는 호텔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대형 호텔만 38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도로, 항공, 선박 모든 이런 지금 이 적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췄지 않습니까? 2010년 네. 엑스포 이후에 또 숙박시설도 이렇게 갖췄기 때문에 완벽한 이렇게 마이스 산업도시의 조건을 갖췄고요. 특히 또 올해 5월 29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를 5일 동안 우리 여수에서 합니다. 이것은 25개국이 한 10만 명이 찾아오는 국제 행사인데요.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지방 도시에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여수에서 열립니다. 또 이 밖에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전남 제1의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여수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산도시, 그다음에 최대의 석유화학 산업도시,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
대한민국 최대 관광도시 또는 마이스 산업도시까지 됐거든요. 근데 조금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자원도 풍부하고 문화적 저력도 단단하고 또 그 문화예술인들도 아주 층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문화예술 분야가 좀 상대적으로 빈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문화예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 문화재단을 지금 25년 7월경에 지금 이렇게 설립해서 우리 여수가 정말로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 전 호남 최고의 어떤 문화도시로 이렇게 융성하도록 그렇게 그 기틀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 말에 시립박물관이 준공됩니다. 그리고 26년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개소되고 또 시립미술관도 27년에 상반기에 이렇게 개관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육지뿐만 아니라 저 먼 거문도, 삼산면 거문도도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이것이 작년에 이렇게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또 K관광섬 해가지고 그 거문도가 우리 역사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라든지 또 영국의 해밀턴 항 그런 유적이 아주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됐습니다. 이걸 살려서 그 거문도도 우리 하여튼 그 문화공간으로서 이렇게 아마 우리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임난 때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의 선소 테마종을 내년에 건립하고요. 또 전라자성의 본연이었던 우리 여수의 그 동원 이것도 복원해서 정말로 역사문화도시로 융성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아마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수소와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에도 많은 힘을 쏟고 계십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여수시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역설적인데요. 이 석유화학 산단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잖아요. 네. 그런데 또 우리도 광양만권이 우리나라 최대의 어떤 쉽게 말하면 생활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곳인데 역설적이게도 연간 60만 톤의 부생수소가 산단에서 생산돼요. 그래서 수소 산업의 최적지가 여수 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묘도에 분루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해상풍력은 뭐 물론 우리나라 여러 곳에 좋은 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서는 삼산면 거문도가 해상풍력이 산업에 가장 발달된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해상풍력에서 전력을 만들면 쓸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삼산면 거문도에는 평균 풍속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걸 소비할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포스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정해서 6기가와트 규모로 건설한다면은 우리 여수 산단이라든지 광양 포스코가 전부 다 이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저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풍력 단지는 삼산면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여수시도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서 임기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무탈하니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여수는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엄청난 발전이 됐습니다. 이제 또다시 중흥하려고 합니다. 2016 세계 선박람회가 2년 7개월 남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계 선박람회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비전과 목표를 꼼꼼하게 설계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여수시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세워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